계속해서 SSG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아쉽게 타이브레이커까지 했는데 결국은 가을 야구를 가지 못했던 SSG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SSG는 좀 많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선수들의 그 들고 남이 있었는지 인앤아웃으로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수를 미치 화이트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통해서 김민 그리고 포수 자원 중에 가장 유망주라고 하는 이율예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네. 일단은 뭐 엘리아스 선수가 이제 뭔가 이제 부상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변수를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익숙한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박찬호 닮은 걸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김민 선수하고 이제 오원석 선수 트레이드가 사실 깜짝 트레이드였죠. 맞아요. 왜냐하면 선발을 내주고 구원을 데리고 온 이 트레이드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SSG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지가 맞지 않는 트레이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간 오원석 선수보다 이제 김민의 잠재력을 이제 SSG 랜더스는 조금 더 높게 이제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어떤 활약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 같아요. 네. 결국에는 선발보다는 중간 수혈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런 판단하에 오원석 선발 투수 오원석 선수를 내주고 이제 중간 투수로 쓸 김민 선수를 데려왔는데 그만큼 좀 중간 불펜진의 좀 노쇠화도 좀 그렇죠. SSG의 과제였거든요. 네. 이걸 좀 빨리 해결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힙니다. 오원석을 버린 것도 SSG가 많이 참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계속 계속 로테이션 길어졌는데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점을 본 거죠. 이 고점을 본 거죠. 네. 이게 서로. 이 이상은 아니다. 네. 더 클 가능성은 네. 없겠구나라는 네. 것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났다고 그렇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트레이드를 이제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양 팀이 우리가 알 만큼 알았다. 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KT는 그런 김민에 것도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만큼 파악했다. 또 SS는 오원석에 대해서 네. 우리가 많이 봤다 이 선수. 그래서 이렇게 또 교환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서로의 약점이었잖아요. 네. 엄상백이 떠나면서 그 자리가 사실 공백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경원 선수 네. 이외에 사실 뭐 필승조로 쓸 수 맞아요. 있는 젊은 투수가 있긴 있죠. 뭐 이로운이라든가 네. 네.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좀 메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오원석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그냥 필요한 부분에 네. 인해서 그냥 트레이드가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사실 볼 수 있는 트레이드죠. 네. 특히 지금 요 선수 중에 이율예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뭐 구단도 굉장히 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포수기 때문에 당장 다가오는 25시즌에 이유래가 무언가를 해낸다. 이거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하지만 앞으로 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 선수가 굉장히 그 SSG의 주전 포수가 돼가지고 활약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투수는 아무래도 딱 와가지고 활약할 확률이 높잖아요. 신인들이. 그러면 얘기 나올 거예요. 왜 우리 투수 안 뽑고 이유래 뽑았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인내가 필요하다 SSG는. 투수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이유래 뽑은 거예요. 네. 투수가 정말 좋은 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래를 뽑은 거는 이유래만한 포수도 잘 안 나온다라는 게 SSG 스카우트의 이제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인내가 필요하다 이유래를 두고는. 하지만 인내하고 있으면은 몇 년 후에 4, 5년 후에 그때쯤에는 잘 뽑았다 그런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선수 마인드가 굉장히 좋고. 데스타트 한번 볼까요? SSG 뭐 지금 선발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지난해 그 빼어난 구위를 보여줬던 앤더슨이 이제 바로 재계약을 했고 이제 화이트와 어찌 보면 약간 좀 유사한 네. 스타일의 두 선수가 원투펀치 역할을 그러니까 외국인 1, 2선발 역할을 할 테고 김광현 선수가 역시 이제 부활을 좀 해줘야 되는 2025 시즌입니다. 문승원 선수까지는 사실상 확정이죠. 근데 김광현 선수도 12승을 거뒀지만 작년에 평균 자책점이 규정이니 최하위였어요. 네, 최하위였으니까 그러니까 12승을 따냈지만 점수를 많이 내주고 승리를 챙긴 경기들이 많았다는 거죠. 평균 자책점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5선발에 대한 생각은 SSG만 사실 고민이 있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뭐 삼성, KT 그다음에 한화 이 정도를 네. 제외하고는 다 5선발에 대한 고민은 네. 늘 갖고 있습니다. 다 사실상 비워놓고 시즌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박종훈이에요. 맞아요. 박종훈이 잘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이게 이제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사실 활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퓨처스도 많이 갔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박정훈 선수가 기복이 있던 선수였는데 오히려 팔꿈치 수술을 받고 돌아오고 나서 기복이 더 심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퐁당퐁당이었다면 이제는 퐁퐁퐁 네. 당 뭐 약간 이런 그래요. 느낌이에요, 진짜. 예. 그러니까 한 경기도 주고 퓨처스가 또 퓨처스에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또 안 쓸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 올렸는데 또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박종훈 선수가 만약에 1년이라고 한다면 아 내년에는 잘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거 지금 한 2, 3년 됐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 기대치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훈 선수를 생각한 이승용 감독은 점점 뒤로 밀리는 거죠. 그렇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불펜진도 사실 지난해 노경훈 선수가 고령의 몸을 이끌고 굉장히 이제 후원을 발휘했습니다. 네, 최다인. 올해 좀 나눠줘야 될 텐데요. 저는 결국 조병현 선수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선수 뭐 지금 떠오르는 젊은 클로저 중에 뭐 손에 꼽히잖아요. 뭐 그렇죠. 김태견, 뭐 박영현 그리고 뭐 조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선수가 이제 확실히 마무리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고 앞서 말했지만 김민 선수가 진짜 KT에서 중간 투수로 어떻게든 좀 보여준 모습이 있으니까 이걸 이어가야 트레이드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선수들 중에 뭐 노경원 선수는 잘할 것이고 네. 최근 몇 년간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김민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커리어 하이였으니 뭐 팀을 옮겼다고 해도 일단 뭐 기대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선수라고 한다면 FA 재수를 선택한 서진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진용이 터져줘야지 6, 7, 8, 9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뭐 한두 소리라든가 네. 장지훈이라든가 뭐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진용 선수가 이제 그 세이브왕을 차지할 때 그 정도의 구위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가능성은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이가 좀 먹긴 먹었지만 일단은 서진용 선수가 FA 재수를 선택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몸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그리고 다시 본인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FA 재수를 저는 신청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다고 한다면 잘부터 FA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보여준 게 있는 서진용인데 시장의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FA 재수를 선택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다시 한번 그 세이브왕을 차지할 수 있을 때 구위와 어떤 그 포크볼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6, 7, 8, 9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선발에서 이제 탈락하는 투수들이 저는 불펜에서 좀 잘 던져줘서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SSG가 그래도 뭐 박정호 선수도 기복이 있다고 합니다만 보면은 뭐 선발진이 나쁘지도 않고 가능성 있는 선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화이트 뭐 저기 네. 뭐 앤더슨, 화이트, 김광현, 문승원 괜찮아요. 송영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네, 봤을 맞아요. 때. 그 나머지 선수들이 좀 불펜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불펜이 좀 약해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노경원 선수가 거의 진짜 야 지금 베테랑 선수가 저렇게 해주고 있는데 젊은 선수들이 좀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수들은 어때요? 야수들은 뭐 고명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풀타임 첫 해 치렀지만 뭐 이승용 감독이 사실 워낙 뭐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고 네. 박성환 선수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네. 최정수는 뭐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2루죠. 그러니까 정준재 선수냐 이제 박지현 선수냐 문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준재 선수가 또 되게 잘했어요. 되게.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갔는데 잘했어. 타율도 좋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준재 선수보다는 오히려 박지환 선수를 좀 박아놓게 키우는 게 흔히 좋지 이야기하는 않나. 실링이 좀 높을 맞아요. 수 있는데 가능성이 고점은 높죠. 박지한이 더 고점은 높아 보이긴 해요. 네. 네. 그러고 이제 김성현 선수는 어차피 뭐 2루와 유격수로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이제 뭐 슈퍼 백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될 것 같고 에레디아 최지훈과 뭐 한여섭 여기까지는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별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 빠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 자리는 뭐 추신수 선수가 이제 빠졌으니까 작년에도 많이 뛰지 못했어요. 추신수 선수가.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컨디션 조절차에 DH를 쓰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외야 세 자리도 사실상 결국 2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2루. 2루. 네, 2루 자리에 이제 정준재냐 박지환이냐 아니면 새로운 얼굴이냐 네, 요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근데 SSG가 그 작년에는 팀 홈런 1위가 삼성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2, 23은 SSG가 팀 홈런 1위였어요. 그랬죠. 이제 SSG의 그 색깔을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최정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한유섬 선수도 있긴 한데 장타력에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뭐 에레디아도 있긴 합니다만 SSG의 그 또 이승용 감독의 색깔, 이승용 감독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 맞아요. 시즌이잖아요. 2년이니까. 2년이니까 SSG가 어떤 색깔로
사실 2년 전에 우승한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자가 망해도 뭐 3년을 간다고 하는데 SSG가 작년에 이승용 올해까지 감독 간다는 얘기네요. 네, 원래 올해까지 가야 되는데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색깔을 좀 잃어버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뭔가 지금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근데 남는 그 부분이에요. 색깔 이야기를 이제 랜더스 팬분들은 많이 할 수 있죠. 왜냐면 네. 팀 홈런 늘 거의 1, 2위를 그러니까요. 차지를 했으니까. 그런데 선수 구성원이 바뀌면 음. 야구도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작은 야구장을 쓴다고 해서 늘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타자가 질비한 것도 아니고 그런 타자가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젊은 선수들 중에 장타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계속 경기에 내보내서 그 선수가 홈런을 때린다는 보장도 없고 없죠.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이 그 팀원들에 대한 어떤 그 구성으로 봤을 때 이제는 랜더스 필드를 사용을 하지만 홈런에 대한 욕심을 사실 버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자원이 없으니까 때려낼 수 있는 홈런은 이제 뭐 최정 선수 말고 에레디아 함유성. 뭐 있잖아. 있긴 있지만 이제 팀 홈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모든 선수들이 다 장타를 갖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사실 야구를 이제는 뭐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죠. 갑자기 바꾸기 어려운데 그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거죠. 홈런 야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서 그냥 구성원에 맞는 야구를 조금씩 더해간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야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어쨌든 앞으로 SSG는 최지훈 선수와 박성환 선수가 굉장히 그렇죠. 중심을 잡고 끌어가는 팀이에요. 근데 네. 이 선수들이 거포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SSG가 22년도에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두 선수의 성장이었어요. 두 선수가 센터라인에서 확 올라서면서 팀의 전력이 자연스럽게 강해졌거든요. 결국 여기서 더 강해지려면은 또 나와야 되긴 해요. 뭐 박지환 선수가 될지 정준재 선수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죠. 고명준 선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더 강한 야수진, 뭐 공수의 밸런스가 더 강해지고 강한 타선이 되려면은 한두 명 더 올라와 줘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이승용 감독이 감독 면접할 때 이제 그 내용도 그거였대요. 어떻게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까? 육성, 네, 육성과 성적. 성적. 근데 결국 또 육성, 그 청라 시대 생각했을 때 육성 이건데 그 결과물을 올해 낸다면은 다시 또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거고 안 된다면은 좀 어려운 시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SSG 뭐 올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을 얘기하자면 보릿고개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올라오기를 바라는데 사실 약간 좀 못 미치는 것도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팀 칼라도 그렇고 성적도 네. 그렇고 기대만 못 미쳤다. 그러니까 또 투수도 보면요. 저희가 오원석 선수 얘기했잖아요. 사실 오선발로 계속 로테이션 돌리면서 썼는데 그 오원석 선수의 자리에 지금 송진 선수가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네. 기회는 계속 줄 거예요. 분명히. 선발 투수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결과를 내느냐는 선수한테 달렸거든요. 그래서 기회받은 선수들이 올라서야 뭔가 이제 SSG가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가을 야구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청라 시대에도 더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고. 네. 이렇게 면모를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팀적으로 보면 SSG는 이게 진짜 이게 뭐 5강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니면 하위권으로 갈 정도인가?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성적을 그래도 6위를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또 경합을 또 치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저력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뭔가 강팀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네, 팀 자체가 저는 약간 2028년을 너무 함몰돼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 근데 또 막 20대 초반 선수들이 막 올라가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게 지금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확실히 고민이 애매한 게 많은데. 되게 많아요. 네, 고민이 많을 수밖에 네. 없어요. 이 팀은. 네, 운영하기도 어렵고. 이승용 감독에게 시간은 별로 없다. 그치. 전 이렇게 시간은 없다. 네, 시간은 별로 없다. 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 한 줄평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알았어요. 네, 계속 하고 있어요. 말씀한 거주세요. 네, 하고 시간이 있어요. 없다. 네. 시간이 없다. 어떻게 올해 SSG는 어느 정도 전망하세요? 저는 5중. 오중. 네, 저도 뭐 세 번째 티어인데 롯데 하나보다는 좀 어려워 보여요. 네, 그래도 5강 가능성이 비교하자면은 하나 롯데가 SSG보다 좀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위 팀이죠. 5강 안에 들어가 있는 예상하는 팀들이 워낙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SSG와 비교했을 때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못 뚫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뚫기는 힘들 것 같다. 5강을 SSG가 뚫고 들어간다. 저는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을 생각을 해보세요. 마운드가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네. 그렇게 두드려 맞았고. 네. 근데도 근데 마지막까지 가는 거 육이- 보세요. 네, 그래도 KT랑 부자였다니까. 5위 타이브레이커를 하고 사실 그때 부자였다. 최정 선수 홈런 치고 막아 지켜냈으면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가는 거였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력은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저력은 있는데 아닌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사실 오늘 전력만 이야기하는 시간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분위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즌 초중반에 특히 이제 뭐 스프링 캠프 내용도 뭐 아직 네. 뭐 그게 뭐 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좀 있고 또 퓨처스 감독 바꾸는 과정에서도의 팀 분위기 여러 부분이 사실은 밖에서 보기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감독들 마지막 그 계약 연도를 생각을 했을 때 시즌 초반이 진짜 정말 뭐 원래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계약 마지막 해에 몰린 감독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초반 러시 막 하려고 해요. 레임덕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레임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시즌 초 뭐 4, 5월, 6월 달 성적이 몰리게 되면 그럼요. 경질이란 카드를 꺼내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더 떨어지기 전에 이거는 구단 쪽에서 올 시즌 포기를 할까 아니면 감독 교체를 통해서 뭔가 다시 반전을 한번 만들어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계약 마지막 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2년 계약이라. 맞아요. 3년 계약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재계약이 걸린 상황에서 그래서 모든 팀들이 다 시즌 초반이 중요하지만 계약 만료인 5개 팀의 어떤 게 시즌 초반이 맞아요.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시기가 빠르면은 4월 말 5월 초에도 와요. 그럼요. 예, 그러다가 거의 뭐 계속 안 좋다 하면은 올스타 브레이크쯤에 막 결단 내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SSG한테는 진짜 초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작년 시즌에 최원호 감독이 경기대게 6월 6월 2일인가 6월 초였습니다. 네. 그러면 시즌 2달밖에 2달. 네.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전에 경기대가 수베로 감독 경질도 4월 말이었나 그랬어요. 5월 초에. 그래서 잔인한 4월. 네, 이때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고비예요. 그러니까 구단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위기 한번 바꿔 아니면 조금 더 믿어봐. 이러다가 그냥 연패가 만약 길어진다고 그냥 확 분위기가 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끝나는 그래서 거니까. 시즌 초반에 네. 해야 되는. 초반. 그래서 SSG는 강성철 캐스터의 한 줄 정리로 끝내겠습니다. SSG요? SSG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거 그대로. 예. 이승용 감독에게 시간은 별로 없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정답. 네네. 정답입니다. 네네. 시간이 없다 진짜.